두 개의 수요일, 최호일. 수요일엔 행복해지고 수요일엔 불행하다. 수요일 속에 수요일이 쑤셔 박혀 있다. 나는 매일 내 마음을 혼자 사용하는 걸 허락하고 있다. 저녁을 생각하면 눈에 들어온 이물질처럼 저녁이 오고, 그래서 나무와 풀, 모르는 꽃들의 이름을 애우고 있지. 풀빛의 왼쪽 젖가슴은 어떤 색의 피가 흐르고 있을까? 두 개의 긴 팔과 투명한 팔이 하나 더 달린 복싱 선수처럼 비가 오는데, 저녁이 한 가슴을 여러 사람이 더듬는 것처럼 야비해진다. 어두워지기 때문이지. 수요일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을 살자. 이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지만 아주 어두워지자. 저녁과 저녁 사이의 모든 죄 없는 바퀴벌레와 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질 때까지 수요일의 스파링 상대처럼 수많은 얼굴을 너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 모더니즘 플러스 알파 방식이 있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더니즘 플러스 알파 방식인가? 그러려면 이 모더니즘을 좀 잘 알아야겠죠. 한번 봐요. 두 개의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두 개래요, 수요일이. 수요일이 두 개라고 하는데, 이 수요일은 하나는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그런 수요일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오는 그런 수요일이죠. 네, 그 수요일인데, 또 하나는 화자 개인이 갖는 그 수요일, 화자의 수요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수요일이 충돌하고 있는 듯 해요. 수요일엔 행복해지고 수요일엔 불행하다. 수요일 속에 수요일이 쑤셔 박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요일은 행복해진다고 해요. 네. 어쩐지 이 첫 번째 수요일은 비자발적이고 어떤 관습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기계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요일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수요일은 행복해진대요. 어쩌면 진짜 시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수요일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강요받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수요일은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네, 이 수요일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듯해요. 수요일 속에 수요일이 쑤셔 박혀 있다. 네, 이 앞에 수요일은 아무래도 관습적인 수요일이겠죠.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그 수요일 속에 화자의 수요일이 쑤셔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화자의 수요일이 쑤셔 박혀 있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나는 매일 내 마음을 혼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자기 마음을 혼자 사용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화자가 그 소외된 채 살아가는 어떤 삶을 이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저녁을 생각하면 눈에 들어온 이물질처럼 저녁이 오고, 저녁이 눈에 들어온 이물질처럼 온대요. 그렇게 어쩌면 저녁 시간대 햇빛은 그렇게 밝은 색깔이 아니기도 하죠.
왠지 좀 흐려진 색깔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저녁이 그렇게 반갑게 다가오진 않고 어딘지 모르게 좀 뭐랄까요, 왠지 좀 귀찮다기보단 아픈, 어딘지 그렇게 부담이 조금은 있는, 네, 그런 이물질 같은 저녁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와 풀, 모르는 꽃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지. 저녁을 보내는 방법이래요. 풀빛의 왼쪽 젖가슴은 어떤 색의 피가 흐를까라고 했는데요. 풀빛에 대한 그러니까 풀빛에 대한 화자만의 어떤 그 독특한 사유를 좀 구체화하고 있는 듯해요. 일반적인 사유는 아니죠. 풀빛을 일반 좀 관습적으로 풀빛을 보는 뭐 푸르고 이런 게 아니라 왼쪽 젖가슴, 그러니까 화자만의 생각인 거죠. 화자만의 사유 방식이고, 풀빛에 대해서. 그래서 왼쪽 젖가슴은 어떤 색의 피가 흐를까라고 화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불빛을 바라보는데 왼쪽 가슴을 생각하고 그 색이 어떤 것일까를 화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긴 팔과 투명한 팔이 하나 더 달린 복싱 선수처럼 비가 오는데, 이번에는 비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 개의 긴 팔은 눈에 보이는 팔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팔이 있고, 또 이 투명한 팔이라고 하는데, 이 투명한 팔은 아무래도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엄습해오는 어떤 비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느낌도, 네, 그렇게 느낌의 존재처럼, 보이지 않는, 복싱 선수가 보이는 두 팔로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팔로도 때린 것 같은 어떤 허상과 같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비에 대한 그 화자의 이미지가 아주 독특합니다. 네. 그리고 저녁이 한 가슴을 여러 사람이 더듬는 것처럼 야비해진다. 저녁이 야비해진대요. 예, 저녁이 야비해진다고요. 저녁이 야비해진대요. 야비가 뭐죠? 야만스럽고 비천한 느낌을 말하는데, 저녁이 그렇게 좀 천박스러워진다라고 해요. 어떻게? 한 가슴을 여러 사람이 더듬는 것처럼,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왠지 좀 성추행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녁이 야비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게 어두워지기 때문이래요. 네,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순간 거기에서 화자만이 갖는 저녁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수요일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을 살자라고 했는데요. 수요일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을 살자. 수요일은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습적인 수요일은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관습적인 수요일이 아니라 화자만의 수요일을 살자라고 해요. 조금 불행할 때는 불행한 마음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이런 방법을 기뻐하진 않지만 아주 어두워지자. 그러니까 어떤 관습적으로 어떤 그 수요일은 수요일은 어떤 일주일의 중간에서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런 수요일은 관습적인 수요일이죠. 그런데
불행한 기분이 들면 그냥 불행해지자는 거예요. 네, 좀 불행해지면 안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하죠. 저녁과 저녁 사이의 모든 죄 없는 바퀴벌레와 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질 때까지. 네, 저녁에 대한 이미지죠. 저녁에 존재하는 생명들이고, 수요일의 스파링 상대처럼 수많은 얼굴을 너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수요일의 스파링 상대, 관습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 속의 수요일과 그리고 화자의 수요일이 한판 붙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관습적인 수요일의 스파링 상대처럼 화자가 그렇게 그 수요일에게 어떤 실컷 두드러 맞겠죠. 이제 스파링 상대가 하는 일이 뭐 맞는 일이죠. 근데 화자는 수많은 얼굴을 너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수많은 얼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얼굴들이죠. 이런 얼굴, 저런 얼굴이 있겠죠.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뭐 조금 여기 분위기하고는 안 맞지만, 뭐 아빠로서의 사람 또는 엄마로서의 사람, 뭐 주부로서의 여자로서의 얼굴, 뭐 또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의 얼굴, 또 한 인간으로서의 얼굴, 이런 수많은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들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어쩌면 좀 맞고 싶은 사람, 그런 상황일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감정에 충실한 수요일을 좀 갖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 모더니즘 플러스 알파 방식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모더니즘은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요. 원래 모더니즘은 딱히 뭐 모더니즘 운동이 일어난 거는 아무래도 1920년에서 30년 그럴 것 같아요. 모더니즘. 엘리어트나 또 뭐 버지니아 울프, 뭐 또 제임스 조이스 이들이 좀 활동하던 시절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더니즘이 뭐 알게 모르게 시작된 것은 저는 그 이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모더니즘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교회의 권위로 세상이 돌아가고 봉건주의 사상으로 세상이 돌아갔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과학이나 합리성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모더니즘도 좀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더니즘이 뭐예요? 뭐 주지주의, 이미지즘, 초현실주의로 정착된 시의 경향으로 이미지, 또 무의식의 영역, 환상, 몽상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어떤 형상화한 시를 모더니즘 시다라고 하는데, 주지주의는 뭐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을 그 중심에 둔 시를 주지주의 시라고 하겠죠. 근데 또 이미지즘은 어떤 걸 이미지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언어로 명료하게 어떤 대상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 지금 요즘 쓰고 있는 많은 시들이 다 이미지즘 시죠, 요새는. 네, 어떤 그 대상을 명료하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지주의도 그렇지만
감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 이전에 낭만주의 시에서 뭐 슬프다, 아름답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언어들로 소술되는 그런 낭만주의의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지성을 바탕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이미지즘도 그런 감상적인 어떤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dry hard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또 뭐 건조하고 어떤 견고하고 간결하고 그런 어떤 서술을 중시하는 것, 그것이 이미지즘 시죠. 초현실주의는 여기 뒤에 좀 설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무의식이나 꿈의 영역을 좀 시로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범위가 넓죠. 네, 그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죠. 이런 분야로 흐르는 것들이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러한 흐름에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설명하기는 이지적 감각이 돋보이는 특징, 주지주의 시를 말하는 거죠. 이지적 감각이 돋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네, 중심축이 모더니즘이다. 네, 모더니즘이, 그런 시가 모더니즘인 것 맞죠? 이지적 감각은 지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네, 주지주의와 맞닿아 있다라고요. 그러한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수요일과 그리고 화자의 어떤 수요일, 네, 그런 면에서 좀 이 모더니즘 모습이 보이죠. 사적인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간섭을 비판하는 것.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플러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사적인 취향을, 그러니까 어떤 행복을 강요하는 어떤 사회에서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어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만의 수요일이 인정되지 않는 어떤 사회 간섭, 네, 그것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어서, 네, 그것이 바로 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더니즘 플러스 알파의 방식에 대해서 최호일 시인의 두 개의 수요일을 통해서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